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료과 기출 문제 몇 개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열응력, 전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 다 까먹기 전에 일단 기출 문제를 간단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복 학습에서 머릿속에 이제 주입하는 이제 효과 뭐 이런 거를 이제 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들으면은 기억이 잘 되거든요. 자, 첫 번째, 같은 재료에서도 하중의 상태에 따라서 안전율을 정해야 한다. 다음 중 안전율을 가장 크게 정해야 하는 하중은 어느 것인가?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강도 뭔가 설정을 해야겠죠, 그죠? 나누기 허용 능력입니다. 허용 능력은 이제 이 설계 룰에 따라서 매뉴얼이나 뭐 설계실 또는 이제 윗사람이 뭐 정해주는 거겠죠. 아니면은 고객한테 이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중 중에서 가장 그 심각한 게 이제 충격 하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본 하중이에요. 그 지난번에 그 중국 둥관에서 그 현수교가 그 파도 타기 하듯이 흔들렸다는 말씀 드렸죠. 그 차가 수백 대가 이제 가고 있는데 그게 꿈틀꿈틀 이제 움직이면은 그 교량에 가해지는 응력은 이제 엄청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 교화중 교본 하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호 하중 반복 하중은 이제 그냥 아까 그 현수교 예를 들게 되면은 아까 그 교본 하중은 이제 그 강한 그 강풍 하고 이제 다리가 이제 공진해 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아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을 때 차가 많이 다니면은 이제 다리가 많이 떨리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반복 하중이 됩니다. 피로 하중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간단한 것이 이제 정하중이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맞춰서 이제 이 안전율 가지고 설계하면 됩니다. 가장 큰 경우는 이제 충격 하중이 되겠죠. 허용 하중에 뭐 10배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교하중도 뭐 한 5에서 14일 정도 될 거고, 반복 하중은 좀 적어요. 예. 정하중도 뭐 예전에 보면 간단한 설계에서는 뭐 3배 정도 이렇게 잡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무겁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아까 70% 얘기를 했었는데, 저거 이제 허용 응력이 이 뭐죠, 저기 이제 인장 강도의 한 70%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주 짜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품 크기가 이제 작아지죠. 그래서 그 허용하는 크기를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큰일 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안전율은 이제 당연히 충격 과정이 제일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면적이 이제 600제곱밀리미터인 봉에 600뉴턴의 추를 매달았다. 뉴턴은 이제 힘의 단위입니다. 9.8뉴턴 또는 이제 10뉴턴이 대략 1kg 중 1kg 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매달았더니 이제 허용 인장 응력에 도달했다. 허용 응력에 도달해 버렸어요. 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봉의 인장 강도는 이제 시편 시험에서 나오죠. 기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단위가 이제 좀 이상하네. 500 뉴턴 퍼 제곱센티미터. 단위를 맞춰야 됩니다. 아래 위. 라고 하면은 이제 인장 강도에 대한 안전 계수는 얼마인가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보죠. 자, 인장 강도 그 단위를 허용 인장 응력하고 같아야 되겠죠. 비교하려면 그죠? 그래서 이제 500 뉴턴 나누기 이 1제곱 어 1cm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1cm 10mm 제곱이죠. 10mm의 제곱 이렇게 넣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나오네. 5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자, 허용 인장 응력도 이제 계산을 해보죠, 그죠? 600 뉴턴 나누기 600 제곱밀리미터는 1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 허용 응력이 이제 1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고 인장 강도가 5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죠, 그죠? 그럼 5배지, 5배.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안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1을 넘습니다. 허용 인장 응력 또는 허용 응력을 굉장히 작은 값을 설정해 놓거든요.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그럼 실제로 뭐 시편 시험에서 나오는 그 재료의 그 인장 응력은 이제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이제 뭐 적어도 뭐 3배, 5배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강으로 만들어진 막대가 인장 하중을 받는다. 당긴다는 얘기죠. 그럼 탄성한 도내에서 종 변형률에 대한 횡 변형률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아까 그 변형률 얘기할 때 그냥 변형률, 길이 방향 또는 이제 세로 변형률, 세로를 한자로 하면 종이죠. 그 다음에 횡 변형률, 요거는 이제 가로라고 했죠, 그죠? 가로 변형률의 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길이 방향, 늘어나는 어떤 그 비율하고 쫄아드는 그 비율, 그 값을 그 포화성비라고 했죠. 포화성비. 예. 자, 다음 중 안전율을 구하는 식으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4번에 보시면은 이제 인장 강도 나누기 허용 응력. 그죠? 예. 또는 뭐 허용 인장 응력을 뭐 써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 열응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봅시다.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재료가 이제 늘어나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양쪽에서 딱 그 붙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난다. 압축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압축에 의한 이제 열 응력을 받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겁니다. 열을 받게 되면은 한쪽이 풀려 있으면은 이제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죠. 그죠? 그냥 쭉그 길이가 이제 델타 L만큼 늘어나고 내부적으로 응력은 없습니다. 그냥 뭐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늘어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하면 그 위에 공식이 있죠. 그죠? 델타 L은 그 알파 델타 T L. 알파는 이제 열 팽창 계수로 합니다. 열 팽창 계수 또는 선 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T는 이제 온도 변화. 그 다음 L은 이제 원래의 길이죠. 원래의 길이에 비례하고 온도 변화에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선팽창 계수다. 그 공식 잘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에서요. 만약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처럼 딱 그 붙잡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압축 과정 P를 가해서 늘어난 길이 델타 L을 다시 물러야겠죠. 그죠? 쑥 들어가게끔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압축 하중 P를 가한다는 게 압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네 번째 그림 압축 상태가 됩니다. 요거는 첫 번째 그림하고 똑같죠. 그죠? 첫 번째 그림. 자, 요게 이제 열응력인데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아까 그 늘어난 길이 계산 공식이 있었죠. 그죠? 델타 L은 알파 델타 T L. 그러면 원래 길이 알면은 변형률 계산 가능하죠. 원래 길이분의 이 줄어든 길이, 줄어들 길이. 그래서 그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공식 보면은 이제 L 더하기 델타 L 분의 델타 L이에요. 이때는 저거죠. 이제 그 일단 열 받아가지고 길이가 L 플러스 델타 L이 됐는데 여기에서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델타 L만큼 길이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죠? 예. 자, 이 공식에서 L 플러스 델타 L. 여기서 델타 L의 크기는 L에 비해서 대단히 작습니다. L이 예를 들어서 저기 한 10만이라 치게 되면은 델타 L은 뭐 10 이내예요. 그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저희 이 분모는 그대로 L이고 위에 분자는 델타 L이죠. 그죠? 근사적으로. 그 다음에 델타 L은 아까 이제 공식이 있었죠. 그죠? 알파 델타 T L.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L분의 알파 델타 T L. 그래서 L 나눠주면은 알파 델타 T가 나오죠. 그죠? 압축 변형률은 선팽창 계수의 온도 변화를 곱하면 된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압축 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선형 재료에서 그 영의 계수하고 변형률 곱한 거였죠. 그죠? 그러면 이 재료에 이제 그 영의 계수를 알고 있으면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E 알파 델타 T다. 그 다음에 참고로 금속 물질의 열 팽창률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8승 크기로 아주 작습니다.
뭐 대부분 뭐 3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8승,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이제 열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 놔두면 이제 델타 L만큼 늘어나는데 그 원래의 길이를 유지하려면 압축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재료에 그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압축 변형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원래의 길을 그대로 이제 유지할 경우에는 그 압축 응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열 응력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재료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쪽에서 고정시켜 버리면은 압축력에 의한 열 응력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열 응력의 이제 크기는 E 알파 델타 T이다. 변형률은 얼마냐? 알파 델타 T이다. 일단 뭐 연습 문제 몇 개 하면은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열응력 연습 문제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열응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열을 가해 올라갈 때 늘어나면서 생기는 내부 응력. 그 한쪽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놔두게 되면은 이제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내부 응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온도가 내려가면은 재료가 수축하여 생기는 외부 응력. 자, 온도가 내려가면은 재료가 수축하겠죠, 그죠? 수축 못하게끔 하면은 발생하지만은 그냥 저희 마음대로 수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은 응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음 높은 온도에서 급냉할 때만 발생하는 잔류 응력. 잔류 응력은 이제 그 열응력이 아니죠. 그 표면 근처에 그 재료의 어떤 표면 근처에 급냉할 때에 표면 근처가 압축이 되니까 그 속에도 내부적으로도 좀 땡기겠죠, 그죠? 하고 이게 이제 이 씻고 난 다음에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응력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없애려면은 이제 풀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어닐링, 그죠? 온도를 어느 정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뭐 이런 거 해야 잔류 응력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이 방해됐기 때문에 생기는 응력. 이게 맞죠, 그죠? 온도를 올릴 때 양 끝을 이제 딱 잡고 있으면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늘어나게 되면은 압축을 받겠죠. 반대로 양쪽을 꽉 잡고 있는데 냉각을 시키면은 수축이 돼야 되는데 수축이 안 되죠, 그죠? 양쪽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인장을 받게 되죠, 인장력.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섭씨 15도에서 양 끝을 고정한 봉이 마음대로 못 늘어나죠, 그죠? 35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려 온도가 20도를 올려버린 거예요. 델타 T가 20도. 예. 이때 이 봉의 내부에 생기는 열 응력은 어떤 응력이냐? 지금 그림에 보시면 양 끝을 고정하게 되면은 열을 가하면은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난다는 거는 압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압축 응력이다. 그 다음에 또 몇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 센티미터인가? 그 이 킬로그램 포스도 이 힘의 단위입니다. 그 앞 슬라이드에서 아마 뉴턴이라는 게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9.8 뉴턴, 막 근사적으로 10 뉴턴이 1kg 포스입니다. 1kg 포스. 근데 이제 나누기 제곱센티미터 어떤 면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응력이 되겠죠. 응력 또는 압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영의 개수가 2 곱하기 10의 6승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티미터. 영의 개수. 영의 개수는 이제 인장 압축할 때 이제 쓰는 그 저기 이제 재료 상수죠. 그 다음에 선팽창 개수. 이 물질의 선팽창 개수 알파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1도당 퍼도. 예. 자, 아까 그 이 양쪽을 잡고 있는데 온도를 올렸으니까 못 늘어나니까 압축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해답이 이제 3번, 4번인데 480이냐 240이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압축이니까 압축력 계산 공식 보면은 이제 영의 개수 곱하기 알파 델타 t. 알파 델타 t라는 게 변형률이에요. 압축 변형률이겠죠. 그럼 알파가 넣어보죠. 뭐 2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델타 t가 20도 올라가죠. 그죠? 20도. 네. 그러면 이제 10의 6승 플러스 6승과 10의 마이너스 6승은 이제 곱하면은 1이 됩니다. 그 상쇄시키고 나면은 이제 남은 게 뭐예요? 2 곱하기 12 곱하기 20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480이죠. 그죠? 480 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 뭐 넣고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인장하고 압축에 대해서는 명확하죠. 그죠? 당긴다든가, 네, 누른다든가. 그 다음에 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가위로 종이 자르는 그 원리가 뭐 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뭐 전단지 하죠. 그죠? 그 전단지라는 게 이제 가위로 자른 거를 이제 전단지라고 합니다. 칼로 자른 게 아니고 가위로. 그래서 그 전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우리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이제 안마라는 게 있죠. 안마를 이제 할 때 보게 되면은 지압이라는 걸 합니다. 등이나 뭐 허리 뭐 이런 데를 손가락 뭐 엄지손가락 영으로 꾹 누르죠. 그죠? 이건 뭐죠? 압축이죠. 압축입니다. 꾹 누르는 게. 그 다음에 그 저기 저 어디야 그 한의원 가게 되면은 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항. 그 유리병 같은 거 등에다 붙여놓고 공기 뽑잖아요. 이제 부압. 그러면은 그 일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 그 몸속 피부 속에 일기압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부항에서 공기를 뽑아버리면은 뭐 0.5기압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압력 차이에서 밖으로 쭉 튀어오릅니다. 요거는 이제 인장이라 보면 되겠죠. 그죠? 인장. 지압이나 부항은 이제 인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목욕탕에 가면 뭐 합니까? 이제 저기 하다가 이제 때밀이 부르죠. 때밀이. 목욕탕에. 때밀이. 뭐 자기가 뭐 때를 밀든 마찬가지인데, 때를 밀면은 그 면에 평행하게 밀죠. 그죠? 딱 그 붙여서 일단 마찰력이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밉니다. 저 이 첫 번째 그림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겠죠. 그죠? 뭐 저기 소세지를 깍두기 모양 잘라가지고 이렇게 밀어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과장해서 물론 이제 그린 거지만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전단이라고 합니다. 전단. 인장과 압축과는 다르죠. 그죠? 인장 압축에서는 그 찌그러지는 뭐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늘어나거나 쫄아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전단 하중이라는 게 F가 작용하면은 단면적이 있고 그걸 이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전단력이라는 거 나오죠. 전단 응력이 나오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제 T자에다 이렇게 꼬부라졌는데 이걸 T라고 그러지 않고 타우라고 합니다. 타우. 당연히 그리스 문자겠죠. 왜냐하면 골치 아픈 거니까. 타우라고 합니다. 예. 그 뭐 써놨습니다. 그 전단 능력 타우 이꼴 A분의 F. 그죠? 우리 그 인장 응력 같으면은 시그마 이꼴 A분의 P였죠. 그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은 이제 그 이 밑줄을 그어놨죠. 그죠? 그 깍두기 밑에 그게 이제 아랫면을 이제 고정해 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전당 하중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큐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그거 돌리고 할 때 뭐 한쪽 면을 이제 밀려고 하면은 아래쪽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런 이제 반력을 느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전단 하중 대 그 반력 합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 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벡터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랫면을 고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아래 위로 그냥 그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떼밀듯이 밀어버리게 되면은 큐브가 회전해 버리죠. 돌아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정력학이 아니고 이제 동력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랫면을 이제 고정해 주면은 그 전단 하중이 작용할 때도
이 깍두기 같은 이 구조물이 회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찌그러진 상태에서 아랫면이 고정되어 있고 아랫면에서 반력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력학 문제로 다루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서 구체적으로 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를 L이라고 하죠. L, 높이 L. L인데, 물론 이제 두부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 전단을 주면은 이제 쫙 밀려서 이 전단 변형률, 이 각도 같은 게 있죠. 그죠? 요거는 감마라고 합니다. 감마. 그런 게 당연히 생기지만은 이 금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밀면은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측정기로 재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제 L이 약간 변하는데 약간 변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 물체가 변형하니까. 근데 못 느낍니다. 측정에서도 거의 못 느껴요. 예. 그래서 L은 이제 L이다. 높이가. 변형 전이나 변형 후나 높이는 L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뭐야 요런 걸 저희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죠. 평행사변형. 그런 약간 찌그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각도가 생기죠. 감마. 각도 감마.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점이 델타 L만큼 이동했죠. 그죠? 델타 L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해서 이제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엡실론 해가지고 이제 길이의 변형률 같은 거를 정의를 했었죠. 원래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그럼 이제 전단의 경우에는 뭐 늘어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찌그러지면서 이동한 거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L분의 델타 L이 이 전단 변형률이 되는 겁니다. 전단 변형률. 이퀄 탄젠트 감마. 그 L이라고 하는 게 몇 변이고 델타 L이 높이가 되겠죠. 그죠? 탄젠트 감마. 물론 여기 감마라고 하는 것은 그 각도 1도 2도 할 때 각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수학에서 쓰는 이제 라디안이라고 있죠. 그죠? 그 한 바퀴 다 돌면은 이제 360도는 2파이 라디안입니다. 이 감마도 그 라디안으로 계산된 그 수치입니다. 이 정의를 보면 이제 원래의 길이분에 찌그러지면서 그 코너가 이제 움직여간 거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공식을 보면은 갬마 이퀄 탄젠트 마이너스 1 L분의 델타 1. 탄젠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데 아크 탄젠트 뜻이 뭔가 하면은 갬마하고 L분의 델타 1 바뀌었죠. 그죠? 역함수라고 합니다. 역함수.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갬마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다 이런 각도가 있을 때 우리가 계산기에서 L분의 델타 1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L분의 델타 1을 알면은 각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전단 능력 감마와 전단 능력 타우와 전단 변형률 감마와의 어떤 저희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형 재료의 이제 인장에서 그 시그마는 저기 엡실론의 이제 1차 함수였죠. 기울기가 2였고 그러면 이제 전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우는 갬마의 1차 함수가 됩니다. 오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전단 변형에 대한 이제 후계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단 변형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기 같은 걸로 이렇게 때밀듯이 밀어가지고 이제 찌그러뜨린 다음에 놓으면은 정확하게 원상복구가 되죠. 이 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긴다든가 압축할 경우에도 탄성이 적용되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면을 따라서 이제 밀어서 찌그러뜨릴 때도 이 탄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 변형이라는 것은 전단 하중 P를 가있다가 이제 제거했을 때 정확하게 원상복귀가 되면은 탄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계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스트레스 대신 시그마 대신 이때는 타우죠. 타우 전단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장에서는 이제 엡실론 그죠?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변형률인데 전단의 경우에는 변형되는 게 찌그러지는 거니까 어떤 원래의 이제 그 높이 L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찌그러지면서 그러면 결국 약간 뭐 약간 저 이동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회전 걷기도 하고 약간 이동을 하죠, 그죠? 그 원래 길이 대비 잠깐 그 저기 이제 그 움직인 거리 조금 움직인 거리 그 비율을 우리가 이제 그 이 전단에서 전단율이라고 했죠. 전단 변형률. 그래서 이제 타우는 그 전단 변형률의 1차함수다. 비례한다. 그때 비례상수는 g다. e는 아니죠. 그죠? e는 저기 이제 인장이나 압축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탄성학에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g는 2 가로 열고 1 플러스 누분의 2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라고 하는 게 대략 우리 금속의 경우 0.3이기 때문에 이 분모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2.6 정도 되죠. 그죠? 2.6. 2.6분의 2가 이제 G 값입니다. G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보다는 이제 한 25% 정도 되는 거죠. 4분의 1. 그러니까 대략 2.5, 2.6분의 1이니까. 그래서 G를 이제 전단 탄성 계수로 갑니다. 재료의 전단 탄성 계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재료역학에 대한 기본 개념, 컨셉을 이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좀 더 있는데, 그리고 아마 우리 재료역학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단 이제 지뢰 공부해 보기도 전에 아, 어려운 과목이다 하고 이제 지뢰 포기하는 뭐 이런 저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 일반 기계공학에서 재료과학을 이제 공부할 때 어떤 딱 그 주어진 범위가 있는데 중요한 키는 저겁니다. 이제 무작정 어렵다고 이제 포기할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공부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요령이 필요하겠죠. 요령, 그죠? 힌트, 요령. 그거만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 학기 강의할 때도 그 다음 이제 비틈부터 시작하는데 비틀림 그 학생들한테 이 필기를 시켰어요. 필기해가지고 이제 제출해라 하고 이제 그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쓰게 되면은 이 공부가 잘 됩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주차 하고 그다음에 8주차는 저기 이제 학교 나와서 또 시험 보고 사지선다로 해서 이제 시험 보고 그다음에 9주차 교육할 때 다시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뭐 학교 뭐 나올 필요는 없지만은 일단 이제 자기 공부하는 장소에서 그 보고 들으면서 바쁘게 필기를 해보세요. 그 재료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아 저기 모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 거짓말 같죠, 그죠? 실제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실제인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재료역학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전체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제 추려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저거고 뭐 세부적인 거는 재료역학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깊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 깊이 안 들어갑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요령 위주로 합니다. 이 재료과학 자체도 이제 과학이기 때문에 이제 원리 설명은 이제 하고 어떻게 이제 요령 부리느냐 뭐 이런 거를 그 9지차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